60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진짜 나다워지는 시기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에 묶여 살지만 60이 넘으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시간은 더 많은데 행복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방향을 젊은 시절 기준으로 계속 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기준. 돈, 지위, 경쟁, 인정. 이 네 가지가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60세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성공이 아니라 평안,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8가지 삶의 태도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를 지키면 누구든지 후회 없는 노후, 평온한 인생 2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인생, 이렇게 살아라. 1. 과거보다 지금을 사는 태도. 그땐 좋았지.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 일터의 활기, 사람들과의 웃음. 모두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지금의 행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겨야지 기준으로 삼으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심리학자 말콤 포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과거의 회상 속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밥 한 끼가 맛있다면 그게 행복이고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이 가볍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과거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을 폄하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함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느리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며 살자. 오늘의 하루가 쌓여 내일의 평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연습,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2. 관계의 질을 줄이고 깊이를 키워라.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인간관계가 힘이었지만 이젠 오히려 피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심리 상담가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숲이 아니라 정원이어야 한다. 정원은 자주 손질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야 꽃이 제대로 피어나지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 만나면 늘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미련 없이 놓아주세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적지만 진심인 관계.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 수를 줄이고 깊이를 늘립니다.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주고 같이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인생 후반의 진짜 재산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긴 노후의 외로움을 이겨낼 가장 큰 힘이 됩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건 통제감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돈이야. 물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하버드대 행복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감이다. 통제감이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생활을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감당할 힘이 있다는 확신이죠. 돈이 통제를 잃는 순간 그 돈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존재가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돈을 불안의 수단이 아니라 평온의 도구로 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쓰는 돈을 알고 내가 사는 이유를 안다. 실천 팁 3가지. 매달 고정 지출을 자동이체로 관리하세요. 생활비의 최소 3개월분은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쓸 때 죄책감 없는 소비만 남기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돈이 내 삶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이끄는 삶이 됩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부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기준입니다. 4. 몸이 약해져도 생활 리듬은 지켜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잠도 깊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하루를 무너뜨리면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노년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운동은 우울증과 인지 저하 위험을 4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리듬입니다. 몸이 젊음을 잃어도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 마음은 여전히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열고 닫는 습관,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드는 루틴. 이 단순한 반복이 노년의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량보다 꾸준함을 중시합니다. 하루 30분의 산책, 스트레칭, 혹은 집안일이라도 좋습니다. 움직이는 삶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작은 루틴이 내일의 회복력을 만들어줍니다. 약해진 몸을 탓하지 말고 리듬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그 꾸준함이 노후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5. 배우자, 가족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나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그렇게 평생을 바치다 보면 막상 자신을 위해 쓸 줄을 잊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남이 아닌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가족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일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끔은 혼자 카페에 가서 조용히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사보세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타인 부재가 아니라 자기 부재에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그게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6. 배우기와 성장의 끈을 놓지 말라.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늙는 것이지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그 한마디가 노화를 앞당깁니다. 미국 예일대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년층은 배우지 않는 사람보다 뇌의 신경 연결이 30%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즉,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취미를 시작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고 75세에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68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 덕분에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바로 그것이 젊음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하고 도전은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7. 욕심을 비우고 감사를 채워라. 나이가 들수록 잃은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일도 사람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이 허전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키우고 비교는 가진 것을 작게 만든다. 젊었을 땐 더 나은 내일을 꿈꿨다면
지금은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 상감사 습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에 감사하고 점심에 한 끼에 감사하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삶의 온도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감사는 인생의 체온을 높여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를 채우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부가 조용하지만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됩니다. 8.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완성으로 받아들여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느끼지만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떠날 준비도 한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옵니다. 하지만 그때를 두려움으로 맞을지 평온으로 맞을지는 지금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면 내일이 마지막이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길을 얼마나 평화롭게 걸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가장 충실히 산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고 스스로에게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완성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노후 인생, 이렇게 살아라.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하세요.